안녕하세요. 네. 저는 딱 뭐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을 한번 시작하면 3년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게 3년인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에 입학을 했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 됐는지 또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니까 조기 졸업도 하고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우등생이 되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7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7급 공무원 그만뒀다 이러지 말고 예. 7급 공무원을 조기에 졸업했다. 열심히 해서 조기에 졸업한 거예요. 진짜 졸업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졸업할 진짜 정년퇴직하면 이런 기분인가 하고 진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을 나이 앞두고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보고 교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교대에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바라보니까 사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둔 게 이제 공무원이 이 조직의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는데 교대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를 바라보니까 또 이것도 공무원이고 조직이라 가지고 이제 교대에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된 건 아니고 1년 동안 이제 개인과외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내다가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이제 조직의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봤다. 조직의 뜨거운 맛을 빨리빨리 봐. 사실 작년에 이제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고 사직서를 사실 냈었습니다.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도 뜨끔하셨는지 이제 미안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접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 또 이제 학년을 맡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습관이 이제 형성된 학생들을 이제 현 교육 제도 아래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고 저의 성격상 이제 일을 대충 하지도 못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르친다는 일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사실 계속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도 안 오르고 근데 이제 조직에 또 이제 잘 수능을 시켜야 되는데 맞춰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하는데 사실 진짜 제가 지금도 하루하루 이제 학교를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제가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수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3년은 채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빨리 찾을까 어차피 그만둘 거면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3년은 다니고 그만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뭐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둬도 돼. 근데 자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습이 있어. 그럼 이건 지금 앞으로 이 습이 남아 이 까르마가 있는 한은 앞으로 직장을 또 새로운 걸 구해도 또 하다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 또 그만두게 되고 또 그만둘 확률이 높아.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첫째 습이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럴 확률이 높아. 연애도 너무 열심히 하면 상대가 막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습을 이 자꾸 뭘 이렇게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습을 고치려면 이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이제 3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냥 아무거나 3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면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아까 여기 영상 부분에도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교장이 뭐라 그러든 학생이 어떻든 학부형이 뭐라 그러든 무슨 사고가 생기든 수행 삼아 그냥 3년을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비라는 게 있어. 1년 만에 사표 냈다 하듯이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비를 3년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으면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고 네 번 넘으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습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막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관둬야 될 것 같고 그래. 근데 이걸 두세 번 넘어가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자기 보니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습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이래저래 피곤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학원 강사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또 그건 1년 안에 그만둘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개인 과외를 할 때는 제가 사실 이제 조직이나 이제 성실 뭐 사실 그게 그때도 이제 진짜 막 너무 잘 됐으면 이제 제가 개인 과외를 안 그만뒀을 텐데 사실 근데 그때는 어쨌거나 자유롭게 하고 돈은 적었지만 저랑 이제 맞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잠시 자유롭게 그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네네. 파트타임으로만 하면 내 업이 안 드러나. 출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면. 근데 이제 딱 묶였다, 직장이다 이렇게 딱 묶였다 하면 이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게 못 견딜 것 같지. 그런데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이다 하는 고정 직업이 있어야 가기 쉽나? 학원 선생처럼 떠내기를 해야 가기 쉬울까? 근데 죄송한데 이제 결혼할 마음이 이제 전혀 없어가지고 뭐라고?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 마음이 없어. 그거 아주 그거 하나는 잘했다. 결혼할 그 마음이 수준에서 없습니다. 예. 결혼하면 부인이 믿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남자는 진짜 믿기가 힘들어. 이거 여자분 데려다가 고생 시킬까봐 저는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쥐꼬라지 알긴 알구나.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네, 그래도 영지 시작한 거 네. 학원 선생 그거 뭐 학교 선생 3년 하고 학원 선생 한다 해서 뭐 그 절대로 뭐 그 학원계 진출에 뭐 지장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 네, 네, 오히려 학교 경력 3년 있다 이게 더 좋으니까 네, 한 3년 해보지 그냥. 네. 3년 동안 열심히 애들 가르치다가 열심히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또 그만두게 돼. 대충 가르쳐 대충. 예, 3년 선생이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네.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은 힘들어. 위에 상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밑에 직원이 힘드나 안 힘드나? 힘들어. 시장이 일을 열심히 해가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인데 밑에 직원은 죽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돼. 대강에 잘리지 않을 수준으로. 잘리지 않을 수준으로만 대강에 자기는 그 열심히 하는 게 업이 돼가 병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대강하고 애들은 아까 저기 애를 지금 안 낳아봤을 텐데 자기가 낳아가 자기가 키운데 자기 말 안 들어. 네, 네, 근데 그런 애들만 20명, 30명 모아놨는데 집에 하나의 그것도 지 하나도 말 안 들어가 엄마가 막 죽겠다고 괴롭다고 이제 좀 있어봐라 이제 질문이 많은데 자기 지금 그런 애만 20명, 30명 모아 가르치잖아. 네. 자기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말을 안 듣죠. 그 말을 안 듣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예, 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선생 못 해먹어. 네,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가끔 그 중에 듣는 애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야, 다 안 듣는 건 아니네. 그 중에 듣는 애도 있네. 이렇게 이걸 긍정적이 생각해야 돼. 네, 네. 어떻게 다 괜찮은데 저놈만 안 들어. 자꾸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몇 명이 한 반에? 지금 저희 반은 18명입니다. 야, 이거 몇 명 돼도 안 내. 근데 이게 사실 여담이긴 한데 이제 재미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스님 이제 뵈러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꼭 힘들지만은 아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스님 만나러 가니까 학생들한테 오늘 법륜스님 너희들 아냐고 지금 3학년인데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제 선생님 오늘 이제 질문하러 가가지고 법륜스님이 이제 그만 다녀도 된다. 라고 하면 선생님 내일 안 올 수도 있는데 내일 안 올 수도 있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떻냐. 너희들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내일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왔으면 좋을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저희 반 애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애들 많이 편안하게 해주니까 나 니 싫다 안 와도 괜찮다고 한 5-6명이 손을 들고 니 말고 딴 애가 낫다는 애가 5-6명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 내일도 또 왔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니까 5명보다는 훨씬 더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뭐 하나 모자라지 않나? 지금 법륜 스님 만나러 가는 거를 오면 그냥 오면 되지. 그걸 초등학교 애들하고 인원을 하고 초등학교 애 보고 나 좋은 사람 손들어봐, 싫은 사람 손들어봐, 내일 안 와도 좋은 사람 손들어봐. 아이고 이 수준아 진짜. 네 선생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애들하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내일 학교 안 오면 내가 누구 반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데 한 명만 손들어도 그거는 90명이 손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연전히 대놓고 손들 내가 어디 있니? 6명이나 들었다. 그거는 절반 이상이 싫다는 얘기야. 6명이 들었다는 거는 그럼 선생님이 내일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그러가 절반 이상이 손 들었다. 그건 한 2명쯤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네. 다 지금 대통령 욕하지만 대통령 앞에 가서 욕 하나 안 하나? 아이고 훌륭하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네. 진짜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그만두러 가시면 내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누주하라고 내가 그만두라 그러겠어. 3년 해야 돼. 3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고생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5가지만 안 하면 야단을 치면 안 돼. 첫째, 남을 때리거나 남 때리는 거 있잖아. 네. 이거 안 하면 야단 치지 말고.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세 번째, 성추행하는 거. 네 번째, 욕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4가지. 5째는 원래 술 먹고 취하는 건 내가 술 먹고 취할 일은 없으니까 이 4가지만 안 하면 애들을 그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애가 수업 시간에 존다. 근데 4가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졸도록 놔두느냐? 그 수업 시간에 조는 건 남한테 피해는 안 돼. 그런데 자기한테 손해야. 그럼 선생님은 아이가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는 깨우쳐 줘야 돼. 그래서 흔들어 깨워줘야 돼. 그 야단치면 안 된다. 5번을 깨워도 5번을 안 돼도 그건 욕하면 안 된다. 왜? 그건 남에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수업 시간 떠든다.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지적을 해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요즘 때리지는 못하잖아. 그치? 네네. 그러니까 밖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내보내서 이 선량한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할 아이들 피해를 안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런 정도 하고 제가 하나만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건 남에게 손에 끼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야단치면 안 돼. 그러면 내버려 두느냐? 아니야. 잘하도록 깨우쳐 줘야 돼. 그래야 깨우쳐 주는 거는 아무리 안 해도 그건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단칠 필요는 없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치면 안 돼. 성적이 떨어진 거는 사실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애 성적을 올려준 거예요.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야단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만 가지고 그저 애들에게 내가 아무리 몰라도 애들보다는 많이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애들 묻는 것 중에 모를 수도 있어. 그걸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도 그거 모르겠다. 내가 내일 알아봐서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미리 뭐 너무 그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어. 대학까지 나온 게 그것도 유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한 사람이 공무원까지 하다가 내려온 사람이 초등학교 그거 몇 학년 가르쳐요? 3학년입니다. 그 3학년 가르치는데 뭘 예습이 필요하나 복습이 필요하나 그게 뭐가 필요하나? 가르치는 건 뭐 대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뭐 근데 왜 윗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 윗분들이 시킨 거는 이제 또 이제 뭘 맞추기 시키는데 주로? 뭐 이제 뭐 과학실 정리정돈 청소도 해놓고 이제 그런 건 뭐 하면 예, 되지. 정리정돈도 해놓고
이것저것 뭐 아침 일찍 출근해가 좀 해주고 애들 가르치다가 퇴근해가 애들 보내놓고 정리정돈 좀 하면 되지. 그래도 공무원 중에 제일 상호관계가 느긋한 게 학교 선생이고 네. 조직사회에서 그래도 좀 아래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게 선생님이야. 선생님 또 그 안에 가면 또 교장이 또 무시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덜한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직사회도 못 해가지고 자꾸 뛰쳐나오고 이러면 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한다. 근데 애가 만화를 아주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본다. 그럴 때 제가 만화 열심히 본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밥 먹으라고 3번, 4번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게임할 때 애가 게임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옛날에 뭐 섬들이 초당방에 앉아가 이 도장조이 화토 친다고 이렇게 있을 때 화토를 열심히 친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기 싫으면 보통 안 하는데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열심히 한다 이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하기 싫은 거 안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럴 때 기꺼이 한다 이래야지. 열심히 하는 건 안 좋아. 네. 열심히 하는 걸 뭘 하기 싫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면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세상은 해야 되잖아, 그죠? 네, 네. 교장선생님 과학실 정리하세요. 그럼 그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네. 그 사회에서 그럴 때는 기꺼이 한다 이래야지.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네, 알겠습니다. 기꺼이 한다.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예. 기꺼이 그냥 할 뿐이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되게 계산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뭐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래서 좀 그런 걸 고치고 싶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거랑 계산을 할 줄 아는 건 좋은 일인데 왜 고쳐요? 계산도 할 줄 모르면 좋아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 이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산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되지 그럼 뭐.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계산적이에요. 첫째 고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고치고 싶으면 고치면 돼요. 안 고치면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네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고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데 그래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네 이래 그래 알면 된다고. 아, 그 잘 안 고쳐지네 이렇게 알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 잘 안 고쳐지네 하고 아는 걸로 그럼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첫째, 네. 자기만 계산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첫째 안 고쳐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쳐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근데 자기가 고치고 싶다 하면 고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고치고 싶으면 고치면 되잖아.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진다가 아니고 생각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고치기가 싫어. 고치기 싫은 이유가 뭘까?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안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건 없어요. 고치기 싫어서 안 고쳐지지. 제가 고치기를 싫어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고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해야지 하는 건 생각이고 뭐 하고 싶다 하는 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하는 건 생각이고 가기 싫어 하는 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서 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계산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네. 왜 나도 모르게 자꾸 계산이 될까? 계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해도 돼. 뭐 나만 하나 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이 마음이 계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계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것은 일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의식, 이 생각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이유는 뭐 피곤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날 뿐이지. 그래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야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난다. 그건 어떤 경우일까? 이제 허리가 다쳐가 못 일어날 때. 아시겠어요? 네. 그때는 정말 일어나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져서 못 일어날 때. 이때는 일어나고 싶은데 허리가 다쳐서 못 일어난다. 가고 싶은데 다리가 다쳐서 못 간다. 이럴 때는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계산하고 싶지 않는데 계산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계산이 되는가? 받고 싶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계산이 안 맞으면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괴로워하면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기 싫다. 괴로워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되니까 아이고 이거 자꾸 되네. 자꾸 계산이 나도 모르게 자꾸 되네. 계산이 자꾸 되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나를 알면 된다. 계산하고 있는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 괴로움이 상대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으면 되고 되게 괴로우면 계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데 옆에서 폭탄이 팍 터지면 일어나져요. 두 번째, 누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막 손해가 막심하거나 일어나면 이익이 막강하거나 하면 어때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게 된다. 사람이란 게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 1,000원 준다 하면 안 일어나요. 에이 그 1,000원 그 받아 뭐해 싶어가지고 1,000원 손해 난다고 에이 1,000원 주지 뭐 이런 거 잘 안 일어난대. 근데 자기가 만약에 아침 못 일어나는데 따르릉 한데 못 일어나면 자동으로 3번 따르릉 해가 안 일어나면 자기 시계하고 자기 몸에 전류와 연결이 돼가 팍 찢어버리면 헉하게 일어나겠죠. 3번만 찢어버리면 나중에 따르릉 소리 나면 지진 뒤에 일어날까 지지기 전에 일어날까? 지지기 전에 일어날까? 그러니까 자기는 계산을 하는 것은 특별히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하네. 계산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괴로움이 돌아오니까 괴로움을 받든지
그게 너무 힘들면 계산을 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되는 거는 이게 안 고쳐지면 내가 잘 안 고쳐지네, 괴롭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대가가 심하면 이제 고쳐져요. 그래서 의지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다?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처럼 다 그래요. 모든 사람. 뭐 조금 도와줬으면 인사 듣고 싶고. 그래서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아내를 미워하든 자기 남편을 미워하든 자기 부모를 미워하든 자기 자식을 미워하든 자기 친구를 미워하든 이러지. 거기서 뭔가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은 왜 안 미워하느냐? 그건 아예 내가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말보다는 기대한다. 기대하면 뭐가 생긴다?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이 크면 뭐가 된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란 누구나 다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그만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선택하는 건데 내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오해로부터 일어나는 괴로움이에요. 네. 더 있는데. 뭐예요? 네, 거기 제가 그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네. 가족한테만 더 좀 함부로 하는 자기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함부로 한다는 건 뭐냐?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심리 작용 중에 즉 정신 작용 중에 의식, 생각하는 작용이 있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정신작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건 의식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다, 느낌이다 이런 거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건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성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급하든 이런 게 통제를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를 할 때 일시적으로 통제가 돼요. 장기적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대표적인 게 뭐다?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통제해도 며칠까지만 통제가 된다? 3일까지만 통제되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이 무의식을 고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저 인간 저게 천성이다. 저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저건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천성이 변하는 거에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 말은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의식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성격이다 성질이다 하는 거는 이미 안 변하니까 성격이라 성질이라 말이 붙는 거예요. 성격이나 성질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변하니까 이름이 뭐라고 붙었다? 성격이다 성질이다 이래 붙었다 이런 얘기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회사 가가지고 잠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긴장을 딱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긴장한다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을 딱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일상생활하는데 계속 긴장해가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이 방심, 이 긴장을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무의식이, 버릇이, 성질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짜증도 잘 내고 성질도 잘 내고 이렇게 자기 생긴 대로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가면 성질대로 살면 손해가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가서 말랑과이가 얌전한 척하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성질을 숨기고 이제 이렇게 화장한 얼굴처럼 이렇게 잠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가족하고는 잠깐이 아니잖아. 회사 가서는 하루 또는 몇 시간 잠깐 이렇게 통제하지만
집은 계속 같이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긴 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남한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한테는 짜증낸다. 그럼 그 인간 원래 성질이 짜증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짜증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남한테도 짜증내고 나한테도 짜증내는 게 좋아. 나한테는 짜증내나더라도 남한테는 짜증 안 내는 게 좋아. 그 남한테라도 짜증 안 내면 낫잖아, 그죠? 나는 받아줄 수 있지만 남은 거 안 받아줄 거니까. 그건 손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한테는 성질대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가족한테 더 유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 성질은 못 고치니까 쉽게. 그래서 가족한테는 항상 어쨌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을 고치는 것 같이 사는 방법도 있고 성질은 내되 빨리 사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를 팍 내놓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 성질이 더러웠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성질을 내놓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자꾸 뭐라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지가 성질 내놓고 지가 금방 아이고 성질이 더러웠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건 좋은데 성질 내놓고 빨리 뭐 해야 된다? 성질 더러운 줄 알아차리고 사과를 해야 돼. 알았죠? 그렇게 자꾸 하면 성질이 좀 고쳐져요. 사과를 안 해요 여러분들. 내만 성질 더럽나? 니는 안 더럽나? 이렇게 자꾸 자기 성질을 두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준비해 왔는데 네. 그냥 앞에 말 듣고 이제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네. 저기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분의 오빠하고 좀 저하고 좀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습관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금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연에 올 때도 스님께 질문해야지 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거 괜한 짓 하나 싶기도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계속하지 못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습관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 교육을 통해서 승급을 해서 이제 중급을 자격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월부터 이제 구직 활동을 했는데 1월 달에 두 곳,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 곳, 4월에 한 곳에 입사 통보를 받고 출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직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자는 게 마음 먹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출근 첫날부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의 재정은 튼튼한가? 그래서 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괜한 걱정들이 일어나고 뭐 여기 회사가 안 되면 뭐 다른 데 구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 뽑아주신 사장님과 면접관께는 죄송하진 마음이 있지만 또 다시 그냥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뭐 그런 마음들로 긴장되네. 그런 마음들로 이제 또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 이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스님과 직접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직접 들어서 좀 그런 습관들 고치고 좀 건강한 사회인으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심리가 좀 불안하다 예. 하는 게 하나 있고 심리가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어서 콩을 수확 안 하려고 그러고
가을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수확을 하고 싶어서. 예, 예. 그래서 뭐 심어놓고는 또 땅속에 일주일 기다려봐도 안 올라오니까 에이 안 되나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심고 이런 거. 거기에는 이제 하나는 이제 조급함, 불안증이 있고 하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근본 원인은 예. 자, 그러면 자기는 문제아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리 불안이나 조급함이 아주 심하면 학교를 못 다녀요. 초등학교 다니다 그만두든 중학교 다니다 그만두든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든 대학 다니다 휴학하고 해가 그만두든 근데 자기는 어쨌든 대학을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예, 다녔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꾸준한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있기는 있지만 그 불안 정도가 그렇게 심한 축에는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직장 좀 다녔다 저 직장 좀 구했다가 자격증 공부한다고 했다 자격증 안 따고 또 한번 쳐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또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그래도 좀 꾸준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다. 그래서 첫째 자기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병 정도라고 할 만큼 심한 거는 아니다. 내가 술을 먹고 조금 취한 거는 맞는데 아내 좀 취했네. 아이고 좀 이러다 실수하겠다. 이렇게 자기 상태를 자기가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낼까 안 낼까? 사고를 덜 내요. 근데 네 술 취했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술을 취해? 내가 소주 한 병 먹고 취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때요? 사고를 낼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근데 자기는 지금 약간 자기가 불안증이 내가 좀 있고 꾸준함이 좀 약하다. 이걸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 예. 그러나 자기는 정말 불안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 정도는 정상인에 비해서는 조금 환자 축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갈 수준은 아니야. 아까는 병원에 안 가겠다는 사람도 내가 뭐라 그러더라. 가라 이러는데 자기는 가겠다 해도 내가 갈 수준은 아니다. 즉 증상이 그 정도면 조금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첫째 내가 조금 꾸준하지 못하다 내가 조금 불안하다 하는 걸 자각할 것. 예. 근데 이걸 쉬 없애려면 자기가 더 불안해져. 왜? 이거는 태생적인 거기 때문에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쉬 안 없어져. 그러면 이제 이걸 없애려는데 안 없어지니까 이제 자학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늘 안 돼. 나는 늘 문제야. 자꾸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첫째 이제 기도문은 괜찮아 이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래. 예. 내가 불안증이 좀 있지만은 병 정도는 아니야. 불안증이 좀 있지만은 뭐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첫째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증은 고치기 어렵지만 좀 고치고 싶다. 이런 요구 생각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고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을 갖고 고치면 돼. 무슨 예.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하나 취직이 딱 되거든. 돈을 월급을 주든지 안 주든지 회사가 망해가지고 사장 빼고 다 뭐다 월급을 안 줘. 이직하더라도 자기는 그 사장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몇 년간? 3년간.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취직을 딱 하면 무조건 3년은 회사 취직한 게 아니고 뭐 한 거다? 수행 천일기도 들어온 거예요. 무슨 예.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뭘로? 절하는 걸로 천일기도, 참선하는 걸로 천일기도 아니까 뭐 하는 걸로? 직장 다니는 걸로 천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가고 안 가고 싶어도 가고 회사 월급을 안 줘도 가고 회사가 망해도 가고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경계야. 그러니까 천일기도 하는 사람은 비가 온다고 해요? 안 해요? 비 와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초상나도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울다가 저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또 울고 이렇게 해야 백천일기도거든요.
이랬다고 안 하고 저랬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를 예. 예를 든다면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절에 들어와가지고 천일 기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내가 가르치겠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 뭘로 기도 삼아라? 직장 직장 다니는 다니는 걸로 천일 기도 삼아라.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돼.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전망이 있고 그거 따지지 말고 예. 길 가다가 원서 냈는데 뭐든지 첫 번째 되는데, 제 말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여기는 500만 원 준다, 여기는 300만 원 줘도 300만 원이 먼저 걸리면 어디 다닌다? 300만 다니지. 500만 원 그거 이거 그만두고 절로 옮기면 안 돼. 예. 어떤 누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막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 그 들어가 보니 사장의 성질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건 나 관계없고 나는 여기 천일 있는 게 뭐다? 수행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일을 딱 버티면 이 천일 기도가 끝나면 이 병이 상당히 치유가 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도 여자 좀 만났다가 결혼하자 그러면 겁이 덜컥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또 혼자 있다 외로우니까 또 저 여자 만나가 좀 지나다가 또 결혼하자 그러면 또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때요? 이 똑같은 증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만약 절에 와서 수행한다 그러면 자기는 참선 좀 하다가 또 그만두고 연불 좀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 절에 가서 좀 스님한테 법륜 스님 좋다고 와 찾아있다가 좀 있다 보니 좀 이상하다 해가 또 딴 절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불안병이란 말이에요. 이거 치유를 좀 하려면 이 정도 남을 해치는 게 아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첫째. 예. 두 번째,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직장을 딱 구해가지고 천일을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핑계 대지 말고 하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바짝바짝한 사람인데 이런 불안증이 있어서 한 군데 못 붙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머리를 턱 깎고 왔어요. 그래서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 아이고 이거 못 붙어 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딴 자리 가봐라 그랬어요. 저 딴 자리 다 가봤어요. 어디 가봤니? 예, 송광사도 가서 제가 3개월 살다 왔고, 해인사도 가서 행자생활 3개월 하다가 왔고. 근데 왜 왔니? 거기 가서 제가 딱 있어 보니까 거기 뭐 어른 스님이라는 게 딱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그래. 근데 그 훌륭한 스님이 아닌데 야 나한테 오면 어떡하니? 너 며칠 살다 갈 건데. 아닙니다. 제가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 법륜 스님만이야말로 나에 딱 맞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니? 야, 니 나보다 낫다. 나는 니를 딱 보자마자 이게 제자다 이 생각이 안 드는데 니는 나를 딱 보자마자 이게 내 스승이다. 그럼 니가 나보다 더 낫네. 니는 보는 눈이 있고 나는 보는 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꼭 살고 싶으면 나를 스승으로 삼지 말고 도반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아닙니다. 저는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난 스승 자격이 없어. 도반으로 같이 살아. 아닙니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야?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죠.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거는 네가 나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건 네 생각을 버려야 돼. 예, 버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닌데 압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내가 해탈을 하죠. 그래. 근데 만약에 이거 내가 너를 진짜 제대로 지도해 주려다 니하고 나 원수 되겠는데 난 진짜 원수 되기는 싫다. 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니를 제자를 받아 원수가 되니? 원수 되기 싫은데. 아닙니다. 원수가 왜 스님하고 제가 되겠습니까? 너 정말 그래 각오가 됐니? 네. 그래, 그럼 나한테 삼배를 해라.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3번 절하는데,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네가 해야 된다. 알아들었어? 예. 그래. 그래서 삼배를 막 진짜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럼 널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됩니까? 그래요. 지금 저 문경에 가면 어느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개 스님이 있다. 내가 잘 아는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가서 3년만 살다 오너라. 그러니까 아니 스님, 제가 스님 제자가 된다 그랬지 언제 내가 거기 가서 산다고 했습니까? 거기 가서 살 바에 제가 혼자 벌써 결정해서 살지. 스님 제자가 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이 글쎄 알아. 네 아까 조금 전에 나한테 절했니 아니니? 했습니다. 나한테 네 제자 된다고 했지. 예. 제자가 된다는 게 뭐니? 네 생각 버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 안 했니? 아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개야. 예. 어디 가면 아무개 스님인데 거기 가서 3년을 살다 오너라. 아니 스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 스님 제자가 된다 그랬지 내가 언제 그 사람 제자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안다니까 내 제자라는 거. 아니 내가 야 임마 너 스승인데 내가 네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니? 네 내 제자 된다는 거 약속했잖아. 예.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게 뭐라 그랬니? 스님 말 듣기로 약속했죠. 그 확실해? 예. 아무개야. 예. 어느 절에 가서 아무개 스님을 3년만 모시고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막 아니 스님 진짜 대화 안 되네. 왜 이러세요? 예. 끝나했어. 너 스님 시킨 대로 한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 한다 그랬죠. 너 스님 시킨 대로 안 하려면 가! 너 자식 금방 스님 시킨 대로 한다 그러놓고 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래. 가면 그 스님이 뭐라고 하든 어떤 이유로 쫓아내든 너 오면 안 된대. 딱 붙어 있어야 돼. 3년은. 알았습니다. 그 뭐 3년 붙어 있는 건 뭐 일이 아닙니다. 이래. 그래 갔어. 근데 이튿날 아침에 나오는데 바람을 메고 털럭털럭 오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오니? 너 가기는 갔니? 네 갔습니다. 너 가면 3년 있으라 했지 왜 오니? 가라는데 어떡합니까? 너 가라 그래도 있으라 그랬지. 예. 근데 왜 왔어? 아 저도 가라 그래도 있으려고 했습니다. 몇 번 가라 그랬는데 저도 뭐 안 간다 하고 버티고 살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대종공사를 붙여가지고 저를 못 산다 하고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스님도 알잖아요. 대중공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도 있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내 너 갈 때 뭐라 그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라 그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오라 그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라 그랬죠. 근데 왜 왔니? 아니 스님 절에서 대중공사가 제일 결정을 하는 자리잖아요. 아침 바로 공양 시간에 대중공사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너 계속 이렇게 고집할 거니?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갑니다. 너 이러면 내 말 안 듣는 거니까 너 내 제자 아니다. 결정해라. 제자가 되려면 가고 안 그러면 파기를 하든지. 알았습니다. 뭐 스승이 뭐 스님만 내는 줄 아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기 내 말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회사든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그건 별로 중요 안 해. 사장이 뭐 어쨌든 회사가 뭐 부도가 났든 그냥 부도가 나도 그 사장은 그 회사 다니까 안 다니까? 부도가 나도 사장은 그 회사에 부도 처리한다고 다니까 안 다니까? 예, 다닙니다. 직원은 다 없어져도 예, 자기도 사장처럼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뭘 먹고
그런 걱정 안 하고 다니면 뭐 사장이 뭐 라면을 사주든 내가 라면을 먹든 저 동생 같은 게 전화를 해가 라면을 사주든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뭘 지식을 배우고 뭘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게 수행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까르마, 업식을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만큼 어려워. 그러나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기가 어렵다. 그럼 바꾸려면 이 정도로 딱 원칙 결정했으면 그냥 하는 이걸 대결정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게 고쳐져. 그래야 결혼해도 잘 살고 직장에 뭐 월급 300만 원 받고 잘 산다고 아니에요. 200만 원 받아도 잘 살 수 있어.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예. 그걸 그렇게 딱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고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딱 관점을 갖고 정진을 하면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약간 불안증을 타고난 이게 나한테 큰 복이 되지. 왜? 이 불안증 때문에 방황했고 이 방황하다가 이 법을 만났고 이 법을 만나서 그걸 치료하고 극복하려다 보니 어때요? 내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4월에 스님께 제 병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스님께서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처방대로 200일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하는 동안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주고 싶습니다. 화가 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화를 참다가 터뜨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계속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책을 보고 알아차림이나 참회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병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참 궁금했고요. 그 한 가지는 제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님의 그 법문들이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문을 가려서 제가 실천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님 덕분에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직장을 3년은 꼭 다녀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맨 뒤에부터 얘기하면 그냥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이래 물으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서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수행적인 관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닌다. 그럴 때는 직장 생활을 수행 삼아 할 때는 천일 기도를 딱 입제를 해가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다니다 그만두면 수행을 그만두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수행 삼아 다닌다. 자기 치료 삼아 다닌다. 할 때는 3년을 꼭 다니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냥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행 삼아 다니는 거예요. 치료 삼아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절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같이 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제 목표를 절에 구했던 절에 공양주를 하든 식당에 가서 주방에 있든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수행 차원에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차원의 절이 아니라 일반 직장에는 수행 삼아 내 수행 삼아 다닌다. 이럴 때는 돈 안 받고라도 수행 삼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돈까지 주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불편이 생기면 내가 분별을 일으키구나 하고 항상 나를 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뭐 3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수행삼 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수행삼 할 때는 천일기도 입제해서 천일을 딱 마치고 그만둬도 그만두는 게 좋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천일기도는 정토의 천일결사를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수행삼아 할 때 3년이 날로 치면 그 질에 가까워요. 천일. 그러니까 3년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도라고 한다? 천일 기도 이게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토에서 하는 천일 기도는 천일 기도로 하는 거고
내 직장 생활은 나는 이 직장 생활을 뭘로 삼는다? 수행으로 삼는다. 그럴 때는 그 직장 생활을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 스님이 되려고 들어오면 행자 생활을 몇 년 시켜요? 3년 시켜. 요즘은 6개월 만에도 머리 깎아주고 1년 만에도 스님 되고 이런 옛날에는 안 그래요. 반드시 절에 딱 오면 3년을 부목을 해요. 그래서 3년을 지켜보고 중대만 하다 하면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니는 세속에 아직 때가 많다. 세속에 연을 못 끊겠다 하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머리 깎은 뒤에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때 수행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리 깎을 때 이미 득도라 그래. 머리 깎는 거 스님들 머리 깎는 걸 뭐라고 한다? 득도 이래요. 언제 득도했느냐 이 말이 언제 출가했느냐 이 말인데 왜 득도라는 말을 쓰느냐? 머리를 깎고 나서 스님이 대가 돌을 닦는 게 아니고 돌을 닦아서 증득을 해야 뭐가 될 수 있다?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안 거치니까 스님이 대가 헤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스님이 뭐 저래 이래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딱 공부를 마치면 이제 머리를 탁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럴 때 그 기간이 최소 몇 년이다? 3년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는 어떻게 했냐?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이 워낙 이 법력이 좋으시고 당시 사람들이 영리했는지 부처님하고 설법을 탁 듣고 그 자리에서 탁 견도를 얻어버린 사람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 자리에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스님 되는데 일체 절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냥 오라 비구여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무슨 성적이 있느니 없느니 오니 가니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 학습을 해야 되니 이런 절차가 일체 없고 딱 자기 마음 자기 업식을 내려놓으면 뭐라고 한다? 오라 비구여 이러면 끝나버렸어.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은하에 깨친다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3년간 꾸준히 복짓듯이 이렇게 내가 왕을 했던 내가 대신을 했던 뭘 했던 관계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자연으로 돌아와서 묵묵히 나무하고 밥하고 심부름하면서 자기 아상 내다 하는 걸 이걸 탁 내려놨다. 내라 하는 걸 탁 내려놓으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연부를 배운다, 참선을 배운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견도를 해야 이치를 탁 깨쳐야 그 다음부터 이제 불경도 공부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부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스님이 수행 사마 할 때는 몇 년을 해라? 3년을 해라. 수행 사마 결혼하면 최소한도 좋든 나쁘든 몇 년은 살아야 된다. 3년은 살아야 돼. 수행 사마 애를 키우려면 몇 년은 키워야 된다. 3년은 키워야 돼. 수행 사마 할 때는 그냥 결혼할 때야. 지하 하루 만에 헤어지든 10년을 살든 그거는 자기 알아서 하는데 나한테 수행 사마 해라 하는 말을 들으면 최소 3년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 천일 기도를 하자. 일단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수행 삼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3년은 해야 돼.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깨달음이 있어서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고 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3년 회양을 하고 수행을 안 하든 결혼 생활을 안 해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만두면 자, 그거는 이제 자기 근기가 약한 거예요. 수행이 안 된 거예요. 엎어지든 자빠지든 3년을 해봐야 된다 얘기. 근데 열심히 해서 되든 안 되든 3년을 해봐라 그러면 네 업장을 조금 녹일 거다. 그러니까 입제만 떡 해놓고 3년 놀다 와가 스님 3년 됐는데도 안 바뀌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단 끝에 질문은 3년은 해라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해라 할 때 그 스님이 뭐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거 시비하니까 3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스님이 장가 가도 상관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 절에 불이 나도 상관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난 내 수행하러 여기 다니는 거지 그런 거 하러 여기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수행이 그런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이 저래가지고 내가 못 있겠다. 절이 이래서 못 있겠다. 뭐가 이래서 못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직장 생활이지 수행 생활은 아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세 번째 거부터 하다 보니 앞에 두 개 잊어버렸어요. 화를 참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 화를 참는 습관이 있는데 예. 이 습관이라는 말은 자기가 의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그랬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여러분들도 화를 벌렁 내놓고 왜 화를 내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습관적으로 화를 냈다. 무의식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이게 무지. 습관적으로 화를 냈다. 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냈다. 이거는 의식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성질이라 그래. 그 사람 성질, 그 사람 성격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질은 그 사람이 고치기가 쉽나 어렵나? 어렵습니다.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져. 얼마나 안 고쳐지면 옛날에 이런 말이 생겼겠어. 천성은 못 고친다. 뭐라고? 천성은 못 고친다. 못 고친다. 얼마나 그게 안 고쳐지면 이런 말이 있겠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80까지 간다는 말은 80 되면 고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너 천성이 변하는 거 보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 말은 그것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운명론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이 뭐하다? 타고났다.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네가 언제 태어났냐 하는 것,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의해서 딱 정해진다. 이게 사주론이에요. 사주론. 중국 사람 주로 이런 걸 연구했어요. 인도 사람은 네가 전생에 지은, 그러니까 전번에 농사 지어가 씨앗이 딱 맺힌 요게 이 생에 발현되는 거니까 씨앗이 이미 내가 볼 때는 씨앗이지만 이건 전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전생결정론. 또 하나는 하느님 결정론. 꼭 기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옥황상제가 있고 옥황상제 안에 뭐가 있다? 명부가 있다 그러죠. 그죠? 거기에 얘는 어떻게 되라 하고 다 뭐하다? 써놨다. 그걸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승이나 이런 무당이 가르쳐주면 뭐라고 한다? 천기누설 이러잖아.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그런 얘기는 이 세 가지의 방식은 이유는 다 다르지만은 결론은 뭐냐? 정해져 있다. 못 고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럼 못 고친다 이 말은 정말 못 고치느냐? 못 고친다면 우리는 성질대로 살다 죽으면 돼요. 고칠 수 있나 없나? 없으니까. 그런데 오직 부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랬어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다. 운명론이 아니다. 그럼 부처님이 고칠 수 있다 하니까 근데 세상에서 지금까지 부처님 이전에는 다 못 고친다고 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 하니까 쉽게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는 있지만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 고칠 수는 있지만은 고치기가 어렵다. 대다수 사람은 대다수 못 고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쉽게 고쳐지면 운명론이 나올 수가 없지. 얼마나 안 고쳐지면 네 종자를 네가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까지 했겠어. 안 고쳐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고친다 하는 포기가 아니고 고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인데, 고칠 수는 있지만은 쉽게 고친다, 쉽게 못 고친다. 쉽게 못 고치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꾸준히 해야 돼. 길게 보고. 그러니까 단박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욕심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화를 내는 게, 그것이 뭐 자기 병이든 자기 습관이든, 화를 내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면 병이라고 진단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안 받겠지. 병이라고 진단 받았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병이라 그러지. 되면 왜 병이라 그러겠어? 되면 왜 습관이라 그러겠어? 안 되니 습관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쉽게 고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쉽게 안 되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산다. 이거는 운명론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산다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쉽게 안 되니까 그냥 성질대로 산다. 성질대로 살면 과보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과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보를 받자. 그냥 화를 한번 벌컥 내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성질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과보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만 성질 내나? 니는 안 내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쪽으로 안 고쳐지는 안 고쳐질 때는 과보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 과보가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너무 그걸 쉽게 해가 짧게 잡으면 안 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야지 하면 나도 모르게 참게 돼. 그러면 참으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한다? 터진다. 이게 보자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항상 몇 번째 터진다. 3, 4번에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참지 말고, 자기는 이제 참는 습관이 있으니까 참지 말고, 화가 날 때 참아야지 하지 말고, 네 화난다, 네 지금 화내고 있다, 너 지금 화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화를 내지도 말고, 화난다고 참지도 말고, 다만 뭐만 해라? 알기만 해라. 네 지금 화나고 있네. 네 요소 소설 올라온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본인은 알아차림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무지,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와가 놓쳤다. 그러면 이거 놓쳤구나라는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 정말 이해하셨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뒤에 알아차렸다. 차가 가버린 뒤에 아이고 차가 갔네, 내가 좀 늦었네, 이럴 때는 참회를 해야 돼요. 놓쳤은 뒤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 참회를 해요. 참회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놓쳤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참회고,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 하는 게 발언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놓쳐버렸어. 그럼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 처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또 놓쳤네, 다음에 안 놓쳐야지, 또 놓쳤다. 그럼 뭐라고? 놓쳤네, 다음에 안 놓쳐야지. 1000번 놓치면 1001번째 뭐라고 한다? 이거 놓쳤네,
다음에 안 놓쳐야지. 이렇게 하면 자기 안 일어나요. 나는 안 돼. 정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포기하거나 자기 안 된다. 놓쳤으면 이미 놓친 줄을 알고 다음에 안 놓쳐야지. 즉 넘어지면 딱 발딱 일어나야지. 거기 주저앉아가 울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다음을 놓치면 놓쳤네. 나는 안 돼.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걸 갖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건 버려. 이래서 놓쳤던 저래서 놓쳤던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다음에 안 놓쳐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알아차림. 그걸 갖다가 고쳐야지 이러면 안 고쳐지는 자기를 나중에 미워하게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게 돼. 여러분들은 그 성질이 있더라도 그 성질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고쳐지면 좋지만 안 고치고도 살만하나 안 하나? 살만해. 그거 안 고쳐도 다 살아. 쥐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다람쥐도 사는데 왜 못 살겠어? 다만 고치면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 놓치면 어떻게 한다? 놓쳤구나.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 그리고 딱 어떤 때 알아차려지면 기분이 좋지. 이번에는 안 놓치고 내가 알아차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좋은데 금방 다음에 놓쳐버려. 그러면 도라미 타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번이 100번 다 놓치다가 한 1년 지나면 이제 10번 중에 한두 번은 알아차리고 나머지는 놓치고, 한 2년쯤 지나면 10번에 한 두세 번은 알아차리고 나머지는 놓치고. 그래도 아직 놓치잖아. 아니에요. 옛날보다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좋아졌어. 이렇게 조금씩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최소 3년, 100일쯤 하면, 수행을 100일쯤 기도를 하면 진짜 내가 성질 더럽네 이렇게 지성질을 알게 되고, 한 3년을 해야 이제 조금 이제 고쳐지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요새 니 좀 빈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니 좀 바뀌었네. 이렇게 딱 1000일이 돼야 그런 게 아니라 1000일쯤 가는 목표를 정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지런히만 하면 1000일 되면 뭔가 벽에 금이 간다 얘기. 아까 또 하나 뭐라 그랬지? 예, 그 스님 법문을 정신질환자에도 적용을 다 시키죠. 네네. 근데 적용은 다 되는데 어떤 법문도 부처님 법문을 남한테 적용하면 안 돼. 남한테 적용하면 비수가 돼. 독약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적용해가 화가 일어난다 하는 걸 알아차리고 놓치면 놓쳤네. 다음에 안 놓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남 보고 화를 벌컥 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하면 그러면 네 문제야. 부처님 말씀에 네 문제라 그랬어. 네가 놓쳤잖아. 이러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화를 더 내. 그때는 뭐 나는 뭐라고 해줘야 된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화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나한테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대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돼요. 왜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수행이 별로 안 되느냐? 그걸 배워가지고 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요리하라고 칼을 갈아줘 놓으니까 요리하는데 안 쓰고 남 다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흉기가 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누구한테만 적용해야 된다고? 나한테만. 근데 딱 들으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자기 고집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와서 법문 좀 듣게 해야 되겠다. 그 인간 이렇게 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적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약한 환자에게는 치료용이 있고, 아시겠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안 들게 하는 게 있고, 더 건강한 사람은 남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남 치료하는 쪽으로 하면
지 건강도 감당 못하면서 남 치료하다가 병을 또 악화시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정신이 약한 사람은 자기 치료하는 데만 우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교리 같은 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머리가 더 아파져. 그러니까 좀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절을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스님 말하면 그냥 따라해 본다든지 이래야지. 그걸 막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 원래는 불법은 탐구하는 건데 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탐구를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게 탐구가 안 되고 일종의 사랑분별로 가요. 그래서 그것이 환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환자의 건강 상태에서는 조금 나중에 이 1단계 건강을 회복하고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스님이 이제 환자에게 물으면 그러니까 연기법이 어떻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연불하세요, 절하세요, 노동하세요 이러죠. 그래서 우선 기초 건강을 먼저 회복해라.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치료해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